혈당을 낮춰주는 요구르트? 실체를 찾기 위해 제작팀이 나섰다. 귀여운 사냥들이 열렬히 환영해주는 사냥 농장. 언니 왔어? 사냥류로 만든 요구르트가 정말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것일까? 우유하고 사냥류는 뭐 겉으로는 이게 뭐 같아 보이지만 사냥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 구성이 사람 모유와 흡사해서 소화 흡수가 참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더 좋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냥류 요구르트엔 인슐린과 유사한 성분이 우유 요구르트의 5배가 들어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동물 실험 진행 결과 당뇨 기준으로 혈당치 감소량이 사냥류 요구르트를 주입했을 때 당뇨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유제품을 쉽게 먹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 요구르트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사냥류의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고요. 또 유당이 유산으로 발효 분해되면서 줄어들어서 우유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드실 수가 있죠. 또 이 사냥류보다 요구르트로 만들었을 경우에 유당이 유산으로 되어서 당 함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냥류 가공 사업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유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우유 제품 같은 것들이 이건 좀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으로 이 사냥류 제품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우유의 대안으로 사냥류를. 우리나라 분들이 그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냥류는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먼저 알콜로 소독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위에를 막은 상태에서 밑에를 나오죠. 모유 대체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냥류는 칼슘, 비타민 A 등의 영양소가 풍부. 여기 북동의 사냥류입니다. 이야, 우유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드셔보세요. 와, 고소해. 입안 가득 고소함이. 너무 맛있지? 진짜 고소해. 정말 고소해. 근데 사장님은 많이 드시는데. 여기서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더 먹어야지. 밥이 얼마나 양이? 하루에 한 마리가 한 3kg 정도. 한 마리가 3kg? 3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5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냥과 함께 동화 속의 배경처럼 설경이 아름다운 충청북도 옥천. 이곳에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냥 목장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사냥 목장인 이곳에선 현재 700마리의 사냥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데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약 5만 평의 드넓은 목장에 자연 방목되는 사냥은 지난 2010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왔다. 젖소를 기반으로 한 우유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저는 포화 상태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차별화된 제품으로 좀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류가 우유 다음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시사철 자연 방목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방목을 하고 겨울에는 건초를 먹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풀 이외에도 사료를 먹여야 한다. 이렇게 눈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초지가 없을 때는 운동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초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방목을 하신다고 봅니다. 추위로 얼어붙은 푸르렀던 초장. 추위는 사냥들을 축사 안으로 불러들였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으면 이곳에서도 다시금 시원한 자연 방목의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새벽부터 사냥의 착유가 시작되는데 국내 유일의 원유 생산 시설까지 갖춘 이곳에선 사냥류 착유를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한다. 400도 정도의 사냥이 하루에 짜내는 양은 1톤 정도. 사냥은 젖소보다 덩치가 작고 사람을 잘 따라서 관리가 쉬운 대신 더 큰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양의 10분의 1 정도를 생산한다. 규칙적인 사냥 소독은 최적의 상태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젖을 짜고 나서 그 젖 나오는 구멍, 유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멍에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소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유된 사냥류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축기를 통해서 냉동 탱크로 들어간 후 직영 공장으로 배달된다. 하지만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되면 반드시 세균 검사 과정을 거친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이제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하고 또 대장균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실험입니다. 이런 테스트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생산 시작되면 바로 가져와서 또 시험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랜덤으로 가져와서 제품마다 검사를 1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 네, 환경 호르몬은 남성의 정자수를 크게 감소시켜 불임을 부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팀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생식 기능의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조민지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 환경 호르몬입니다. 장기간 인체 내에 축적되면 면역계와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특히 남성들의 정자수를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남성의 정자수는 5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정자수 감소를 사냥의 저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임경순 교수팀은 사냥류가 정자수 감소를 포함한 생식기능 장애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팀은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우유와 사냥류를 투여했습니다. 15일 뒤 쥐의 정자수를 세어본 결과 우유를 투여한 쥐는 정자가 300만 마리, 사냥류를 투여한 쥐는 550만 마리로 그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사냥류에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타우린이 정자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아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자수가 적어 불임인 남성들에게도 사냥류가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SBS 조민지입니다. 사냥 저주로 만든 요구르트가 당뇨병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실험용 쥐에게 사냥의 저주로 만든 요구르트를 먹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충북대 연구진이 사냥류 요구르트를 투여한 결과 4주 만에 혈당치가 무려 52%나 줄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을 투여한 쥐보다도 20%포인트나 더 낮은 수치입니다. 발효유 내에 존재하는 발효를 시킨 유산균과 그리고 사냥류가 갖고 있는 혈당 강화 인자가 주 이유 원인일 것으로. 사냥류 요구르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올리고당이 장내의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고 이 균이 포도당의 소모를 촉진시켜 혈당을 낮춥니다. 실제 이 사냥류에는 비피더스균의 생장인자로 알려진 올리고당이 우유에 비해 최대 10배나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곧 사냥류 요구르트의 기술 보급에 나서기로 해 당뇨병의 완화와 예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남성들을 위한 활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활력소. 여민경 씨 목소리가 커진 것 같은 뭐가 있나 봐요. 예. 지금 제가 그 얘기하자마자 스튜디오에서도 귀가 쫑긋쫑긋한 소리 들리는데 급하실 것 같습니다. 얼른 보시죠. 담백하면서 기름지지 않은 게 너무 맛있네요. 입집에는 예쁘게 묻었어요. 완전 알프스 소녀 하이디 되는 느낌.
근데 저기 약간 비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양유를 중동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마시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 비린 맛 때문인데 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그 비린 맛을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유하고 맛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진하고 그러니까 좀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산양유를 실험을 했더니 45일간 생쥐한테 경구 투여를 했더니 정자수가 100% 증가하고요. 운동성이 7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뿐만 아니라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산양유 요구르트. 실제 효과를 보셨대요. 예. 다 따는데 뭐.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9월 5일 월요일 생방송 세상 아침입니다. 조금 전부터 스튜디오에 이상하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상엽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날까요? 무슨 소식입니까, 대체? 그 보통 소의 젖을 우유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양의 젖은 양유겠죠. 근데 산양의 젖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 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 산양유인데요. 부드러운 첫맛 그리고 고소한 끝맛의 이 고단백 웰빙 산양유 함께 만나보시죠. 부드러운 첫맛 그리고 고소한 끝맛을 자랑하는 산양유의 전성시대 속으로 출발해 보시죠. 네, 지난 주말 강남의 한 백화점인데요. 산양유를 진열해 놓기가 무섭게 팔린다니까 이 우유업계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인기를 얻고 압구정 한복판에는 산양유 시음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양유만 드시기 심심하시다면 산양유의 본연의 맛을 최대 살린 이 디저트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또 이번엔 알싸하고 화려한 빛깔로 유혹하는 알코올과 순백색 산양유의 끈끈한 만남, 바로 칵테일도 있습니다. 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위장의 그 흡수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고, 그다음에 산양유 자체에 들어있는 그 유단백 자체도 그 부드럽게 그 위장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모유랑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하고 좀 다른 맛이에요. 우유랑 좀 조금 다르죠. 다르죠. 예. 네. 이 산양유가 좀 특이한 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여름에는 이 산양들이 풀을 뜯고 자라기 때문에 이 풀맛이 더해져서 약간 그 신선한 그런 맛과 함께 담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낙엽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이 건초를 먹습니다. 마른 풀을 먹기 때문에 그 고단백이 돼서 상당히 고소한 맛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조매를 보니까 맞아요, 고소해요. 예, 이게 저기 흡수가 잘 돼가지고서 뭐 이렇게 부글부글한 게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형 아나운서 상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도전하는 젊은이는 아름답습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청각 소속대. 대한민국 최신 트렌드를 탄생시키는 유행의 메카 강남에서 또 하나의 고가 마케팅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강남 습격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산양유. 남녀노소,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 한 번 마시면 푹 빠져든다.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만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데, 젖소에 비해 체류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우유보다 3배나 비싼 산양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 급상승. 산양유 덕에 인생 역전에 성공한 청년 신화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도대체 산양 키워서 얼마나 버시나요? 1년에 한 1억 정도요. 전에는 여행사를 했었는데요. 여행사를 하다가 IMF 때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다가 유산양 정보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산양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도시 생활을 접고 전 재산을 털어 산으로 들어온 오광균 씨. 그런데 왜 비싼 산양유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솔직하게 비싼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싼 게 마음에 들었고 비싼 만치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만큼 사업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한 공격적인 사업 전략은 적중. 멋모르는 도시 청년. 처음 하는 농장일이 서툴러 눈물 쏙 빠지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 먹을거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산양이 제공하는 산양유가 크게 히트했다. 최근 산양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이제는 공급이 딸릴 지경. 오광균 씨 하루도 빠짐없이 젖을 짜내는 산양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게다가 100만 원씩 하는 양이 80마리나 늘었으니 이렇게 번 돈이 8천만 원. 얘가 새끼도 낳아주죠. 우유 짜서 돈 벌게도 해주죠. 이만한 사업 있나요? 건강 지상주의를 겨냥한 고가 마케팅. 비싼 만큼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신뢰가 오광균 씨의 승부수였다. 금산에서 제일 높은 서대산 자락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와, 양들이 굉장히 많네. 깨끗하네, 이놈들. 아유, 깨끗하네. 이쁘다. 공기 맑고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에서만 산다는 사냥들이 봄볕을 맞으러 소풍을 나왔나 봅니다. (6만여) 평의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사냥들. 이렇게 자연 방목하는 사냥은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어떻게 사냥 목장을 관심을 갖게 됐죠? 사냥 목장은 사실 사냥류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싶어서 사냥을 키우게 됐습니다. 사냥젖? 예, 사냥류를 키우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저쪽 유럽이나 중동 쪽에는 사냥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냥류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집 가는 거 빨리 가. 청정 지역의 깨끗한 풀을 좋아하는 사냥은 높고 깊은 산에 약초를 즐겨 먹기 때문에 일반 젖소보다 젖에 담긴 영양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짜낸 사냥류를 바로 먹어도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또 이렇게 나옵니까? 따뜻하다. 한 번에 한 번 짤 때 한 1.5kg 정도. 1.5kg. 그럼 이거 한 4개 하루에 3kg 정도 나온다고. 하루에 3kg? 정말 맛있어요. 카메라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마셔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위로도 해걸음이 내려앉습니다.